검은 콩은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식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편하지 않거나 소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하루 내내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해지며 아침에 얼굴이 붓는 등 예상치 못한 불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의 원인이 검은 콩 자체가 아니라 검은 콩을 어떻게 먹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년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검은 콩 섭취 방식 3가지를 차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빈속에 우유와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박 선생님은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아침 검은 콩 우유를 마셨지만 몇 주가 지나자 속이 불편하고 복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빈속에서 우유 속 칼슘과 검은 콩 속 인과 철분이 서로 엉겨 흡수되지 않는 작은 덩어리가 되고 이 덩어리가 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던 사람도 50대 이후에는 이런 반응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소고기와 검은 콩밥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양이 풍부한 좋은 식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고기 속 중요한 철분까지 검은 콩의 섬유질이 흡착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연 씨는 소고기국을 자주 챙겨 먹었지만 늘 기운이 없고 어지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소고기와 검은 콩밥을 한 번에 먹는 식습관 때문에 몸에 필요한 철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검은 콩물과 치즈 또는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임 선생님은 체중 감량을 위해 매일 아침 검은 콩물과 치즈를 함께 드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검은 콩의 인성분과 치즈의 칼슘이 서로 흡수를 방해해 뼈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실수는 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은 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조합이 몸의 흡수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검은 콩은 든든한 친구가 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몸은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다음 타스께서는 검은 콩의 이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건강한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3가지 실수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있습니다. 검은 콩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이며 올바른 방식으로 조합하면 나이든 몸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이후에 검은 콩을 보다 현명하게 먹을 수 있는 3가지 황금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조합을 적용한 뒤 몸의 변화를 직접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조합은 검은 콩밥과 반숙 달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량이 감소하기 쉬운 60대 이후의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합입니다. 한 끼 식사로 따뜻한 검은 콩밥에 반숙 달걀 하나를 곁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며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검은 콩밥에 잡곡과 호두를 함께 넣어 짓는 방법입니다. 잡곡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검은 콩은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제공하며 호두는 뇌 건강에 이로운 천연 지방산을 공급해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하루 종일 정신이 흐릿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78의 김 여사님이 이 식사를 일주일에 3번만 드신 후 아침에 정신이 맑고 손이 덜 떨린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검은 콩과 미역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미역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검은 콩과 미역을 함께 끓이면 몸을 가볍게 하면서도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식사가 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몸이 무겁고 피로한 날에 이 조합을 선택해보면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은 콩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검은 콩을 피할 이유가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할 이유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석에서는 또 다른 건강식품,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미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강한 바다의 선물에도 놓치기 쉬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검은 콩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익히셨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건강한 식재료인 미역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을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건강에 좋은 미역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후 몸의 흡수력과 해독력이 점차 약해질수록 음식 조합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미역을 먹을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3가지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미역국에 파를 넣는 것입니다. 국물 맛을 좋게 하기 위해 파를 듬뿍 넣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에 들어있는 황화화 합물이 미역 속 천연인과 반응해 비타민 K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붙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흡수가 차단되면 미역을 아무리 먹어도 뼈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서 여사님은 수년간 매일 파를 넣은 미역국을 드셨지만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파 없이 끓인 지 한 달 만에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변화는 미역의 힘이 올바른 방식에서만 발휘된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들기름에 미역을 볶는 방식입니다. 들기름은 향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쉽게 산화되어 벤조피렌이라는 유해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살짝만 볶으면 괜찮지 않나? 라고 하시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엔 괜찮았던 방법이 지금은 염증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짠 음식과 미역을 함께 먹는 식습관입니다. 김치, 생선조림, 된장 반찬 등 짠 음식과 함께 미역국을 먹으면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가 붓고 혈압이 올라가며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실제로 70 가까이 된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김치와 함께 미역국을 드시다가 다리 부종이 계속되었고 식단을 조금 조절하자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결국 미역도 어떤 재료와 함께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는 반면 올바른 조합은 혈관과 뼈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다음 타스크에서는 이 미역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3가지 조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미역 섭취의 3가지 실수는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행인 점은 단지 몇 가지 재료만 바꾸거나 조리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미역은 다시 바다의 건강한 선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미역의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고 몸에 꼭 필요한 작용을 이끌어내는 3가지 황금 조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모두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며 누구나 일상 식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미역과 소고기입니다. 미역은 혈관을 청소하고 미네랄을 공급해주며 소고기는 고품질의 철분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 두 재료가 만나면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평소에 어지럼증이 있거나 몸이 쉽게 지치는 분들에게는 부드럽게 끓인 미역 소고기국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70대의 김어르신은 이 조합으로 국을 끓여 일주일에 3번 드시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고 오후 피로가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미역과 부어입니다. 부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손발이 찬 분들에게 좋으며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몸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역과 부어를 함께 끓이면 외부 환경에 민감한 몸이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또한 부어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정신적인 안정과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불면증이나 초조함을 겪는 중년층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미역과 표고버섯입니다. 이 조합은 몸속의 독소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표고버섯은 간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미역은 장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고지혈증이 있거나 식후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은 이 두 재료를 국이나 찜 형태로 조리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식사는 가볍고 부드럽지만 몸속에서는 강력한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미역도 올바른 파트너를 만나야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익숙한 식습관을 반복하지만 작은 변화가 몸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다음 주인공, 바로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표고버섯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 식재료 역시 잘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실수하면 장기적인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과 미역에 이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즐겨 드시는 표고버섯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표고버섯은 향이 좋고 식감이 부드러워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면역력과 심혈관 건강을 챙기는 데에도 탁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에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표고버섯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타스크에서는 특히 중년 이후에 조심해야 할 표고버섯 섭취 방식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보면 이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섯은 살짝만 익혀야 영양소가 살아있다고 믿지만 이는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68세의 은숙 씨는 표고버섯 볶음을 거의 매일 드셨는데 조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 표고버섯을 금방 볶고 불을 껐습니다. 그 결과 며칠 지나지 않아 지속적인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충분히 익지 않은 표고버섯 표면에 있던 자연균과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가 장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음식도 조리법에 따라 몸의 반응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통풍 환자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이 표고버섯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에는 퓨린이라는 천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몸 안에서 요산으로 바뀌며 관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65세의 윤 선생님은 붉은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했지만 표고버섯으로 국물 요리를 자주 했던 탓에 통풍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퓨린 함량이 높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섭취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통풍 환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표고버섯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다행히도 올바른 방식과 조합만 알면 표고버섯은 노년의 건강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타스크에서는 바로 그 건강한 조합법 세 가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섭취 시 피해야 할 두 가지 실수를 살펴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품도 나이 들수록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표고버섯은 올바르게 조리하고 잘 어울리는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몸의 면역력부터 혈관 건강, 심지어 숙면까지 도와주는 훌륭한 자연의 보약이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느낀 표고버섯의 세 가지 황금 조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표고버섯과 돼지고기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돼지고기를 꺼리는 이유는 소화가 안 될까봐 또는 살이 찔까봐입니다. 하지만 표고버섯과 함께 조리하면 오히려 돼지고기의 기름기와 단백질이 부드럽게 분해되며 소화가 더 편안해지고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특히 허리가 약하거나 근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근육 유지에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부담이 적은 식사가 됩니다. 실제로 70대의 장 어르신은 수술 후 회복식으로 이 조합을 추천받아 섭취했고
기운이 돌아오는 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표고버섯과 미역입니다. 앞서 미역이 혈관을 정화하고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더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가 더해집니다. 이 조합은 특히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혹은 오후에 자주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국이나 찜 형태로 조리하면 속이 편안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며 몸이 무겁지 않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표고버섯과 영지버섯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약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두 버섯을 함께 끓이면 몸의 긴장을 풀고 정신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예로부터 긴장 완화와 면역 증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표고버섯은 세포 재생을 지원하는 베타글루칸과 렌티난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인 이 두 가지 버섯찜은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식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몸의 회복력과 내면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약보다 이런 식사들이 몸을 부드럽게 살리고 매일의 생활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이제 다음 타스크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황금 조합들을 실제 식사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가장 효과적인 9가지 레시피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 미역, 표고버섯이라는 3가지 전통식품에 대해 올바른 섭취 방법과 황금 조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 식사에 어떻게 적용하나요? 매일 밥상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타스크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9가지 식사 예시는 복잡하거나 값비싼 요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지만 하루하루의 몸 상태를 가볍고 건강하게 바꿔주는 중년 이후에 꼭 필요한 식단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식단은 검은 콩밥과 반숙 달걀의 조합입니다. 따뜻한 잡곡밥에 검은 콩을 섞고 부드러운 반숙 달걀 하나를 올려 드시면 아침이나 점심 한 끼로 근육 보충과 소화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여사님은 이 식단을 일주일에 3번만 적용했는데 무릎이 덜 쑤시고 걷기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식단은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피곤하거나 어지러운 날 따뜻하게 끓인 미역국에 부드러운 소고기를 넣어 드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식사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철분과 미네랄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식단은 미역과 부어찜입니다. 부어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미역은 혈관과 장을 부드럽게 청소합니다. 요즘처럼 날씨 변화가 심하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계절에 이 조합은 하루의 기운을 회복하는데 아주 적합한 저녁 식사가 됩니다. 저는 실제로 70세의 남자 어르신이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는 순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네 번째 식단은 표고버섯과 미역을 넣은 맑은 국입니다. 이 조합은 고지혈증이나 식후 피로를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깔끔한 이 국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로 매우 훌륭하며 몸이 수면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사로도 자주 권장됩니다. 다섯 번째 식단은 잡곡밥에 검은 콩과 호두 5알을 넣어 지은 밥입니다. 잡곡의 식이섬유, 검은 콩의 단백질,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면 뇌와 혈관,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종합 영양식이 됩니다. 하루 종일 정신이 흐릿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날이면 이 밥 한 그릇이 몸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각각의 음식은 이미 우리 식탁에 익숙하지만 조합과 타이밍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타스크에서는 나머지 4가지 식사 예시와 함께 오늘의 내용을 따뜻하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5가지 식사 조합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를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4가지 식사 조합은 보다 실용적이고 일상에 쉽게 녹아들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일 식탁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4가지 식단을 소개하고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번째 식단은 표고버섯과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부드럽게 볶은 표고버섯이 돼지고기의 지방을 잘 흡수하면서도 느끼하지 않게 잡아주어 소화도 편안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특히 기운이 없거나 손발에 힘이 빠진다고 느끼는 날에는 이 음식이 근력을 회복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흔한 피로감과 기운 저하를 부드럽게 회복시켜주는 훌륭한 식사입니다. 7번째 식단은 참기름에 묻힌 미역 나물입니다. 기름에 볶는 것이 아닌 살짝 데친 미역을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쳐 드시면 장에 부담 없이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음식을 꾸준히 드신 후 배가 가벼워지고 화장실을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8번째 식단은 표고버섯을 푹 끓인 맑은 국 또는 수프입니다. 특히 생버섯보다는 말린 표고버섯을 잘 불린 후 중불에서 오래 끓이면 그 국물 자체가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한 식사 대용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식후 가볍게 마시면 숙면을 돕는 데에도 유익합니다. 저는 이 국을 몸이 편안해지는 차 같은 음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지막 9번째 식단은 검은 콩, 잡곡, 호두를 넣은 지구력 강화밥입니다. 기억력, 체력, 정신 집중을 동시에 지원하는 이 밥은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중년층이나 낮에 쉽게 지치고 밤에 잠을 설친다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밥을 꾸준히 먹고 나서 기억력이 돌아온 것 같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검은 콩, 미역, 표고버섯이라는 3가지 전통식품에 숨겨진 조합과 섭취법을 통해 건강한 식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올바른 방식으로 매일 챙기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검은 콩을 먹는 시간과 함께 먹는 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 미역을 볶는 방식만 바꾸는 것만으로, 표고버섯을 조금 더 오래 익히는 것만으로 당신의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편안하고, 더 깊이 잠들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한 끼에서 시작되는 작고 부드러운 돌봄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